스포일러 없이 미지의 서울이라는 드라마를 보라고 설득할 뿐인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그냥 이 얘기만 할 거예요. 미지의 서울. 아직 안 보시는 분들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왜 안 보시는 거죠? 왜? 안 볼 수 있죠. 어떤 드라마인지 모르니까. 관심이 없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기본 정보, TVN에서 토요일, 일요일 하는 드라마예요. 오후 9시 20분에 방송돼요. 근데 뭐 본방으로 꼭 요즘은 안 보잖아요.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어요. 저도 넷플릭스로 보고 있고. 아무튼 무슨 드라마길래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느냐. 저도 여러분과 같았어요. 1화를 이렇게 본방사수하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었고요. 그냥 바빠가지고 이 드라마 뭔가 궁금한데 못 보고 지나갈 수 있겠다 정도였어요. 근데 방송이 시작되고 박보영 배우님이 1인 2역을 하는데 너무 잘한다. 연기를 기가 막히게 한다. 막 기사가 나고 사람들이 막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랑 막 작품 얘기 엄청 많이 하는 또 친한 지인분도 이거는 강추한다. 꼭 한번 봐라.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면 도대체 뭘까? 그래서 나름 바쁜 일정이었는데 시간을 쪼개서 한번 이렇게 봤어요. 일단 TVN 드라마의 뭐 특이죠. 특 1시간 20분 가까이를 길어 러닝타임이. 바쁜데 그럼에도 찍먹은 한번 해보자. 그렇게 보기 시작했는데 내가 지금 이 지경까지 된 거예요. 푹 빠져버렸어. 지금 오늘 영상 녹화 기점으로 6화까지 방송이 됐거든요. 지금 저의 바람은 이게 제발 산으로 가지 않고 끝까지 잘 끝났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도대체 뭐가 그렇게 한 사람을 작품에 푹 빠지게 만들었나? 요거를 슬슬 얘기해 보자는 거죠. 일단 기본적인 내용, 6화까지 진행이 됐으니까 1화의 대략적인 흐름만 말씀을 드릴게요. 주인공은 말씀드린 대로 박보영 배우가 1인 역으로 연기를 하는 두 명의 인물이에요. 둘이가 자매입니다. 쌍둥이 자매, 언니 이름은 미래, 동생 이름은 미지. 근데 이 둘은 놀라울 정도로 똑같이 생긴 일란성 쌍둥이에요. 근데 생긴 것만 닮았을 뿐 둘의 성향은 굉장히 다릅니다. 첫째는 머리캐, 몸이 약한데 머리가 뛰어나고요. 둘째 미지는 머리는 똑똑하지 않아요. 근데 신체 능력이 발달해서 몸 쓰는 걸 굉장히 잘해요. 손재주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둘의 강점과 약점이 정반대가 되는 순간이 많았겠죠? 그래서 이 두 자매, 쌍둥이들은 어릴 때부터 자기네들의 시그널이 있었어요. 새끼손가락 걸고 부탁하면은 상대방이 못하는 걸 다른 쌍둥이가 도와줘야 돼. 어차피 사람들은 못 알아보니까 두 사람을. 그러면서 어린 시절 이렇게 서로 난간을 헤쳐나갔던 추억이 있는 쌍둥이 자매예요. 시간이 흘러서 둘이 나이가 들어 있습니다. 30살이에요. 근데 이 과정에서 완전히 삶의 궤적이 달라졌는지 첫째 미래는 똑똑한 머리로 학업적 승승장구를 하면서 지금 서울에서 공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미지는 자기 고향에서 엄마 집에 얹혀 살면서 일용직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이거에 삶의 방향과 속도가 다르니까 그럴 수 있죠. 중요한 건 그렇게 어릴 때 친했던 쌍둥이 자매 둘이 서먹해 보여. 안 친해. 연락도 그렇게 잘 안 하는 것 같아. 미래는 저기서 바쁘니까 그런 것 같고, 미지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살면서 쌍둥이 언니랑 비교를 많이 당했겠어. 열등감 같은 것도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미래한테 연락하는 것도 좀 껄끄러워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의 심부름으로 서울에 있는 미래를 둘째 미지가 보러 가게 됩니다. 근데 첫째 미래가 서울에서 도시 깍쟁이가 돼서 살고 있는 줄 알았던 미래가 조금 이상해. 눈에 광기가 서려 있어. 쎄해 하는 말들이 좀 버거운가 봐. 회사 생활이. 이런저런 사건을 겪으면서 대충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미지가 듣게 돼요. 그리고 다 들어보니까 지금 뭔가 회사에서 업무를 맡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외롭게 지내고 있는데 요 파도가 지나갈 때까지 한 시즌만 버티면은 그래도 다시 한번 안정을 꾀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요 파도가 끝날 때까지 지금 버티기가 어려운 거예요. 미래가 한계점이 왔어. 멘탈에.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보다 안 되겠다 싶었던 미지가 오랜만에 새끼손가락을 내밀어요. 야, 너 고향 가서 요양해. 나 미지가 너 미래가 되어서 회사 버텨줄게. 어차피 맡은 업무도 없다 그러니까 그냥 앉아있다 오면 되는 거 아니야. 요 시즌 끝날 때까지 내가 회사 생활 해줄게 하는 게 일단 1화의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알아요? 무슨 생각하셨는지. 스토리가 엄청 대단하진 않네. 엄청 새로운 얘기는 아니네. 이런 거 있었지 예전에도. 맞아요. 너무 맞는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1화를 봤고 1화 본 김에 2화를 봤고 2화 보고 조금 궁금하니까 3화 정도까지 봤어요. 그때쯤 깨달았어요. 제가 가끔 이렇게 영상들 리뷰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새로운 게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새로운 게 아니더라도 잘하면 되거든요. 미지의 서울은 잘한다. 보다 보면 젖어들어서 과몰입을 하게 만들어요. 튕겨나갈 수가 없어. 이 세계관에서. 사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좋은지 세세하게 여러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좀 영업을 하고자 하는 거니까 제가 지금 6화까지 본 기준으로 굉장히 인상 깊게 머릿속에 각인된 이 작품의 매력 포인트들 살짝 한번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배우들. 말씀드렸잖아요. 이 박보영 배우님이 1인 역 하시는 거 너무 잘한다. 소문, 호들갑 요것 때문에 굉장히 좀 궁금했었어요. 왜냐면 박보영 배우 작품 쭉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분이 잘하세요. 항상 안정적으로 연기 잘하셨는데 그런 박보영 배우에게 유독 연기를 잘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하신 거지? 왜냐면 1인 2역이라는 것도 사실 배우분들도 많이들 하신 연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뭘 어떻게 했길래 이런 칭찬이 나올까? 막상 보잖아요. 1인 2역 하시네. 잘하시네. 아유, 언제나 잘하시지. 근데 이게 뭐 그렇게까지 난리칠 정도인가 싶어요. 솔직히 그랬어요. 근데 말했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는 나마저 보다 보면 이건 막 잘한다 못한다 이런 영역의 얘기가 아니라 기가 막힌데 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조금 단순하게 말하자면 1인 2역을 연기하면 똑같은 얼굴의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외향적으로도 굉장히 대비를 크게 가져가는 경우도 많고 연기 스타일도 혹은 성격의 표현도 굉장히 극단으로 표현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조금 아리송했던 건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 그렇게 나오거든요. 두 명, 미래와 미지. 성격 다르고 외향적 특이점도 있고 기본 세팅값 좀 다르고. 근데 이 두 캐릭터를 극단처럼 표현을 안 해요. 그래서 아리송했던 건데 보다 보니까 여기에 엄청난 디테일들이 많아. 오히려 이게 굉장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 그 디테일 차이에서 오는 이 보는 맛이 있어요. 한 발만 더 설명을 해보면 이게 지금 서로의 역할을 바꿔서 따라하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째인 미래를 따라하는 둘째 미지의 모습이 있고 미지가 혼자 있을 때 보여주는 본인의 모습이 있고 똑같이 둘째 미지를 따라하는 첫째 미래의 모습 그리고 미래가 혼자 있을 때 모습 이 네 가지를 표현해야 돼요. 이게 미묘하게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게 안 헷갈려. 딱 보면 어떤 상황인지 보여. 여기에 진짜 뇌피셜 하나만 더 얹어볼게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제가 보는 입장에서 서로가 서로를 따라하는 능숙도의 차이까지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미지는 원체 표현을 잘하는 아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니인 미래를 잘 흉내내. 그래서 당연히 이런 작품에 기대되는 서로 다른 상황에서 벌어지는 코믹한 상황들, 당황스러운 상황들 여기서 오는 재미도 있지만 또 미래처럼 행동해야 될 때는 싹 표정 바꿔서 미래처럼 잘 행동을 해요. 근데 언니인 미래는 병약하게 컸고 약간 흔히 말하는 T 성향이 좀 강해 보이기 때문에 표현이 엄청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가 미지를 따라 할 때는 그렇게 완벽하게 보이지가 않아. 오히려 미래의 모습이 되게 많이 묻어나요. 이런 능숙도까지도 보면은 보인다. 이 차이점이. 이렇게 둘이 다르구나. 서로를 이 정도로 관찰했구나. 혹은 이런 관찰력이 결여돼 있구나. 서로를 볼 때. 요걸 보는 재미가 굉장히 크고요. 이게 과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극단으로 표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모습들이. 이건 배우분들의 표현뿐만이 아니라 전체 연출의 느낌도 있는데 뭐 연출 얘기는 조금 나중에 하고 이런 식으로 박보영 배우님이 정말로 이 작품의 큰 역할을 굉장히 잘하신다. 괜히 이 연기력 호들갑 얘기가 나온 게 아니다. 보면 알게 된다. 심지어 연출 얘기 나중에 하기로 했지만 보면은 미래, 첫째는 둘째를 조금 못 따라한다 그랬잖아요. 근데도 그게 안 들킬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들이 조성이 돼 있어. 작품을 보다 보면. 그래서 스토리, 연출, 이 안에 배우가 표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잘 섞여 있다. 근데 거기에 박보영 배우뿐만이 아니라 이재인 배우가 또 얼마 전에 올렸던 하이파이브 영상에서도 이재인 배우님 얘기를 막 했잖아요. 여기서 박보영 배우 아역으로 나온다고 알고는 있었는데 굉장히 잘하세요. 박보영 배우님의 어떤 차력수를 보여주면 또 이재인 배우가 이재인 배우로서 어린 미래의 미지를 표현하면서 보여주는 이 감성들, 표현력들, 그 차력수가 또 있고요. 그 둘을 또 보면서 미래의 미지를 따라가다 보면은 이호수라는 캐릭터가 나와요. 박진영 배우가 연기를 하셨죠. 역시 하이파이브 얘기할 때 말씀드렸어요. 이분에게 또 좋은 캐릭터, 좋은 역할 맡겨주면 정말 많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이미 왔다. 미지의 서울에 있었다. 이호수였다. 이 호수라는 친구는 쌍둥이들의 동창생이자 또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서울에서 근무를 하는 변호사예요. 근데 요 호수라는 캐릭터를 박진영 배우가 또 기가 막히게. 박진영 배우가 이 호수라는 친구를 멋있게 안 그려내서 멋있는 모먼트들이 있어요. 보시면 뭔지 알 거고 배우 본인이 이거 굉장히 잘하시는 것도 있고 연출 얘기 여기서 그냥 합시다. 연출이 전체적으로 좀 그래요. 이 호수라는 친구를 보면은 뭐 이렇게 표정도 그렇고 가끔은 어떤 스타일링도 그렇고 걸을 때도 그렇고 모델 워킹하고 이런 거 안 해요. 슬로우 걸어서 샤랄라고 막 이런 거 딱히 없거든요. 걸음걸이가 사실 정확히 말하면 멋있는 스타일 자체가 아니야. 그리고 연출도 그걸 그냥 보여줘요. 근데 그런 그가 멋있다. 연출로 얘 멋있지 라고 보여주질 않고 그냥 이 행적을 보여주는데 그러다 보면 이 멋있음을 알게 된다. 그래서 정말로 연출도 그리고 배우분들이 이거를 자기 방식으로 소화하는 방식도 굉장히 마음에 든다. 정말 첫 번째 큰 인상을 남겨준 포인트고요. 근데 대박인 건 이 작품 그 자체. 배우분들의 이 매력에 빠져서 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맞는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건 또 한번 연출 얘기일 수도 있고 사실은 좀 스토리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쌍둥이가 정체를 바꿔서 서로의 세상에서 살게 됐잖아요. 그리고 둘의 세상은 완전 다르잖아요.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 전체 흐름에 녹아 있습니다. 정말 뭐 몇 개만 예를 들면, 나는 지금 다른 사람 흉내내고 있는 건데 사람들은 그거에 깜빡 속았으니까 내 본체였다면 안 들었어도 되는 말들을 듣게 되는 상황들. 또 반대로 내가 본체로서 이 얘기를 1대1로 들었다면 필터를 껴서 들었을 얘기를 상대방은 나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본체에 관해서 그냥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요 안에 묘하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순간들, 내가 없다고 생각하고 하는 말이니까 진심이 느껴지는 순간들. 또 쌍둥이들끼리도 우리는 같이 자랐고 서로 역할 놀이도 많이 해봤으니까 서로를 굉장히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우린 서로를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서로를 얼마나 단순하게 판단하고 있었는지, 서로를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줄어든 대화, 이 대화의 부재가 얼마나 큰 스노우볼을 굴리고 있는지.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럼에도 두 사람은 얼마나 서로를 생각하고 헤아리려고 하고 있는지, 지켜주려고 하고 있는지. 역시 이런 얘기 없던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여러 작품에 많았어요. 근데 잘한다. 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적중한다. 너무 인위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큰 이야기 서사 안에 이것들이 잘 등장한다. 스토리 연출의 또 힘이죠. 근데 더 놀라운 점은 여기서 또 다가 아니다. 쌍둥이들이 주인공이에요. 뭐 호수까지 껴서 뭐 3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들뿐만 아니라 이들이 오며 가며 만나는 이들의 주변 사람들, 이 인물들이 순간순간 내 마음을 콱 사로잡는 모먼트들이 있다. 여러 인물이 나오니까 어떤 인물은 등장할 때부터 전형적인 모습이 보일 때도 있고요. 또 어떤 인물은 주인공들한테 하는 말이나 다른 인물들한테 하는 말을 보니까 저런 사람이겠구나 판단을 하게 만드는 어떤 언행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흐르면 그래서 그랬구나. 주연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좀 편안하게 생각했던 인물도 사실 내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작품 안에 그런 작품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떡밥 아닌 떡밥들이 있고, 이 떡밥 회수를 굉장히 잘합니다. 서사적 떡밥뿐만이 아니라 인물적 떡밥들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냐면, 이 안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 다들 자기만의 싸움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거야. 그걸 굳이 꺼내서 우리한테 자랑을 하고 전시하지 않을 뿐이지, 그리고 극중 절대적 출연 분량이 길지 않으니까 우리가 모를 뿐이지, 이들도 삶이 있다. 그리고 자기의 몫의 싸움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상대를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를 되게 작품 보면서 생각하게 돼요. 소통, 대화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생각하게 되는 순간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제가 또 출연했었던 사상검증구역 더 커뮤니티라는 프로그램이 또 묘하게 떠오르기도 해요. 완전 다른 결이긴 하지만. 그리고 완전 다른 소리인데, 광고 아닌데, 더 커뮤니티를 연출하신 권성민 PD님이 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연출하고 시청자분들에게 선보여지면서 했던 많은 생각들, 경험들, 요걸 녹여낸 책이 조만간 나옵니다. 커뮤니티에 입장하셨습니다 라는 책인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고요. PD님 이 영상 보고 있으면 밥 사주시고요. 아무튼 이렇게 정말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더 놀라운 점 뭐다 하나만 더 말할게요. 진짜 이 모든 걸 로맨스와 코믹함을 버무려서 진행한다. 사실 제가 앞에 한 얘기들을 들으시면서는 야, 이 되게 무거운 얘기네, 뭔지 알겠는데 너무 기빨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어요. 이 작품에 무거운 이야기들이 나오는 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작품의 톤을 천근만근 무겁게 세팅하진 않았어요. 로맨스가 등장하고요. 이게 서사의 굉장한 큰 축으로 또 기능하고요. 또 상황에서 오는 굉장한 코믹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귀여운 순간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앞으로 계속 갈 건가 싶을 때 또 한 방 꽝 묵직하게 사람을 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전체적인 톤이 기빨리지 않으면서 볼 수 있는 우리 삶의 이야기들, 이런 느낌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두근거리는 맛으로 이걸 보고 싶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인물들의 성장을 응원 한번 보고 싶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인물들이 느끼는 고통에 좀 공감하며 공감의 위로를 받고 싶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왜? 그게 조화가 잘 돼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잘한다. 그래서 저는 진짜로 아까도 말했지만 이 작품에 지금 바라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6화까지 잘 달려왔거든요. 끝까지 12부작이에요. 딱 반 왔는데 잘 끝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끝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호들갑 더 떨면서 수다를 떠는 스포 있는 리뷰를 찍고 싶다. 산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에요. 혹시 관계자분들 이 영상 보고 계시다면 배우분이든 작가님이든 PD님이든 인터뷰 좀 해보고 싶다. 도대체 이런 거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지금 그런 마음 한가득이에요. 혹시 관계자분들 관심 있으면 연락주세요. 달려갈게요. 그거 아니다 하더라도 정말 제발 부탁드릴 테니까 잘 끝내주세요. 정말 파격적이지 않아도 되니까 지금 하시는 것처럼 허세스럽지 않게 호들갑 떨지 않으면 잘 서사를 마무리해 주시기를 진짜 부탁드려요. 진짜로요.
그런 미지의 서울 역시 취향이기 때문에 막상 봤을 때 안 맞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정말 취향 저격을 너무 당해갖고 재밌게 보고 있는 드라마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하나 보실 때 근데 이거는 미리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아쉬운 포인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참고하실 점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이미 초반에 밝혔어요. 러닝타임이 짧지 않습니다. 보면은 순식간에 보거든요. 근데 러닝타임 특히 넷플릭스 보시면은 나오잖아요. 몇 분짜리인지.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나의 소중한 시간 잘 쓰고 싶을 때 이거 딱 보면은 그 러닝타임 숫자 때문에 장벽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근데 보면 괜찮다. 인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진짜로 솔직하게 조금 아쉬운 점인데 정말 재밌게 잘 만든 드라마 치고 연결이 튈 때가 은근히 많고 그게 중요할 때 등장한다. 연결이 튄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드라마 보시면 한 상황에서 한 인물이 한 대사를 하는데도 여러 각도로 이걸 찍잖아요. 그러면 그게 각도 다른 카메라 놔두고 동시에 찍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세팅해서 한번 찍고 이렇게 세팅해서 한번 찍고 이렇게 세팅해서 한번 찍고 똑같은 걸 반복 연기를 하면서 완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찍을 때 했던 어떤 모습과 다른 앵글로 찍었을 때 모습이 분명히 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한 상황처럼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인물이 손에 쥐고 있는 물체의 모습이 바뀐다든지 인물의 행동이 연결이 안 된다든지 인물이 어떤 대사를 입으로 하고 있는데 이 입모양과 대사가 다르다든지 이런 순간이 엄청 많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게 보일 때 잘 보이고요. 생각보다 중요한 씬에 이게 등장하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푹 빠져 보고 있다가 몰입이 갑자기 깨지는 순간이 가끔 있다. 요거 정도는 참고하고 보시면은 다른 거는 저는 큰 무리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미지의 서울이라는 제가 요즘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 드라마 얘기를 해봤습니다. 부디 이 영상이 이런 드라마에 반하실 분들께 또 취향에 딱 맞는 좋은 영상 추천했길 바라면서 이 영상 보고 영업당해서 드라마 보셨다면 어떻게 보셨는지 또 감상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해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천재의 승국의 이승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